이번에는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자, 매니저님. 네. 보니까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계속 중국 리오프닝 덕에 네. 리오프닝 관련 주식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중국은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슬슬 좋은 소식들이 좀 하나둘 나오고 있네요. 네. 사실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되는데 워낙 스탠스가 자주 바뀌는 중국이다 보니까 정책들이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주들이 강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뭐 그 관련된 또 자료들도 좀 준비했으니까 오랜만에 종목 얘기도 좀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미국장이 좀 빠졌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감산 조치, 기업에서 이제 전반적인 긴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이제 진폭이 됐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특이한 거는 다우존스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강하게 버티다가 낙폭을 슬금슬금 보이고 있다. 계속 언급해드리는 부분들이 올라오면 팔아라, 올라오면 팔아라고 계속 시그널을 많이 보여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FMC와 그리고 CPI가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CPI 발표 이후에는 FMC 때는 뭐 반등이 좀 거세게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 노트북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겠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 다른 경제 채널에서 나온 건데 요 분이 바로 굴습이라고 시카고 연은총재의 내정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제 내정이 됐는데요. 예, 오바마의 스승이었다는. 네, 경제자문 뭐 위원이었다고 네. 뭐 했던 이제 오바마와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그 교수 출신 교수예요, 교수인데 이분이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매파의 상을 갖고 있죠. 딱 봐도. 네. 독수리. 매파예요. 땡땡땡 독수리. 제가 블라드 연은 진짜 빰 때릴 겁니다, 이분. 네, 엄청난 매파입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그 시카고 연은 총재 에반스 총재는 이제 올해를 끝으로 은퇴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이분이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이끌어가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취임하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플레이션 목 잡는다고 그냥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또 변수가 생겼다. 지금 한 3명의 연준 총재와 위원들이 한 3명 정도 될 겁니다. 내년에 다 교체가 되는데 다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투표권이 있는데 어제 사실 미국 시장의 하락을 좀 빌미를 제공했던 원인은 이분의 등장이지 않았을까. 실적이나 감산에보다는 이분의 등장과 이분의 인터뷰가 좀 주요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바로 이제 준비된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좀 어제는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이 폭등이 나왔죠. 상해 종합 폭등, 홍콩 강세 폭등. 이유는 뭐 내일 또 새로운 중국에서의 코로나 방역 완화 정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내일 발표 나옵니다. 내일 발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는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GDP 상향 조정 시그널.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의 PMI 지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도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슬금슬금 풀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인민들을 뭔가 이제 통제를 하는 수단이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 너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가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너무 말이 안 좋거든요. 너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인해서 이제 리오프닝 분위기 가는데 이제 리오프닝이 분위기로 가는 이 시그널이 바로 GDP 상향 조정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달마다 GDP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성장 예상치를 전망하는 데이터인데 하늘 색깔 보시면 계속 우하향하다가 최근에 리오프닝 분위기로 11월 중순부터 본격화되다 보니까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에서는 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대로 보고서 따온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이제 상하이의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뭔가 돔 같은 걸 이제 약간 거울인가요? 이게 뭐 약간 돔으로 된 유리 돔으로 된 부분들을 사람의 손으로 슬쩍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표시가 뭐냐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완전히 이제 봉쇄하는 이제 뭔가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봉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봉쇄를 이제 완화하는 거죠. 완화한다. 이걸 이제 벗기는 거죠.
이 돔같이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뭐 예. 어쨌든 좋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제 계속 가둬놨다가 이제 이걸 이제 들쳐 올리겠다 이런 뜻인데 2년 만에 중국 주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경제 재개, 리오프닝에 따른 긍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고 기존 MSCI 신흥국 펀드 비율에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중국 지수에 대한 기준점을 목표치를 10% 이상을 상향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또 올렸다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모건 스테이트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근데 어제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는 사실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와야 될 자리였거든요. 최소한의 리바운딩이 좀 나올 수 있고 시도하는 자리야 되는데 못 나왔어요. 왜냐면 뭐 미국장도 그때 미선물도 좀 빠지고 있었지만은 중국이 그때 10시 반 이후에 이제 상승 갭 두고 약간 좀 갭 메꿔주는 척 하다가 확 올렸거든요. 원달러도 뭐 1294원, 95원까지 또 하향 조정되면서.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반대로 갔어요. 아시아 증시 중에서 딱 누구 빼고 다 올랐냐면 인도 니프티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만 떨어지고, 근데 니프티 증시는 그냥 약보합으로 마감했거든요. 인도 증시는. 우리나라만 거세게 떨어졌었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뭐 찌라시 형식으로 나오는 게 뭐 이전에 우리나라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2달 전부터 바닥에서 2100에서 그때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린 거고 기대감으로. 근데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분위기로 가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중국이 리오프닝 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떠나는 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뭐 확실하게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코에 걸면 코골이고 뭐 귀에 걸면 귀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MSCI 편입 비율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비율 조정은 플러스 0.08%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수급은 아니었다는 거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흘러나가는 돈이 0.08%밖에 안 들어왔는데 뭐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편입 비율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과 우측. 이제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신문에서 이제 발췌한 자료인데요. 우측은 이제 이게 내일 발표될 수요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10대 방역 완화 지침 그 발표. 해서 뭐 홍콩이라든지 본토의 이제 이동을 자유롭게 이제 조치를 하겠다. 이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뜻이 이제 내일 중국에서 발표되는데, 좌측은 뭐냐면 아이폰 출하량입니다. 아이폰 생산 및 대기 시간 출하량인데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게 아이폰 14 프로 맥스 버전과 프로 버전이 있죠. 지금 보시면 초록색 바가 그 10주 동안 판매량, 그리고 약간의 좀 약간 회색이라고 보여야 될까요? 약간 회색이 이제 대기 시간이거든요. 대기 시간.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애플이 중국에 공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폭스콘도 뭐 있고 대만에 폭스콘도 있지만 중국에도 이제 애플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대기 시간들이 상당히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중국에 있는 공장들 다 철수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원진들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다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이제 리오프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애플에서는 오히려 중국 공장을 이번 기회에 그냥 철수를 하자. 그렇죠. 이런 입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다르겠죠. 그럼 리오프닝을 하는데 왜 굳이 떠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매니저님께서도 네. 공장장이라면 조금 짜증은 나죠. 네, 중국에서 사업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게 워낙 자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네.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네. 언제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애플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 철수 러시가 맞아요. 일어날 수도 출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생산을 못 하니까 출하 시간도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다음 보면서 종목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한국 주요 소비재 기업 중에서 중국의 노출 비중이 가장 강한 기업들 위주로 보는데 제가 네모칸 박스콘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호텔신라, 오리온, 농심 대표적인 주요 기업들 갖고 왔는데요. 지금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결국 22년도는 끝났으니까 23년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오프닝 하니까 이제 23년도니까 중국 노출 비중 가장 높은 비중이 보시면 코스맥스와 그리고 호텔신라 그리고 오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거는 호텔신라죠. 그러니까 어제 리오프닝 그 대형주주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상승 탄력을 보였던 게 바로 호텔신라였지 않습니까? 예, 뭐 호텔신라 다 아시다시피 면세 관련된 부분들 이제 왕서방들이 와서 보따리 상들이 와서 뭐 대량 구매하고 난다. 이게 이제 교류가 막히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노출 비중이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21년도 코로나 막 터졌을 때 당시보다는 좀 줄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줄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뭐 기업들도 중국에서 좀 데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비율을 좀 조정을 했겠죠. 사업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주요 소비재 기업 중에 중 노출 비중이 가장 큰 기업들은 딱 세 가지다. 호텔신라 1위, 2위는 오리온, 3등은 화장품 OEM을 하고 있는 코스맥스. 이 정도. 그래서 뭐 항공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리오프닝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하고 싶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 코스맥스, 호텔신라, 오리온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나마 노출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노출 비중이 큰 만큼 또 리오프닝 하다가 또 제로 코로나 정책하면은 또 타격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만약에 굳이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세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뭐 공교롭게도 저희 성공습관 투데이에서 쭉 기승전결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주식 리오프닝에 투자하자 여전히 매력 있다. 근데 저희 매니저께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오히려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마켓타이밍 모델에서는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9개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를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홍콩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홍콩 항생 보겠습니다. 자, 어제 급등했었던 네. 홍콩 항생지수. 중국 모멘텀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을 최근에 종목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마켓타이밍 모델. 자, 홍콩 항생 증시 12월 첫 주차 방향 강도와 네. 편입 강도 100% 둘 다. 2주차는 없고 3주차의 방향 강도가 50% 나온 걸 보니까 이번 주가 중요하겠네요. 네. 뭐 보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홍콩도 거의.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홍콩 테크 기업들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반향강도 100% 잡혔다는 건 이번 주에 빠진다는 뜻이겠죠. 고점 찍고. 예.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봤을 때는 내일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지금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일 이제 아마 발표하거든요. 내일 수요일 날 발표한다고 중국 정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보는 이유가 뭐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도 앵커님 잘 짚어줬지만 어쨌든 지금 리오프닝 종목들도 지난주부터 후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 내일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일 반역 기대감이 나오니까 완화 정책이. 그럼 이제 이걸 보고 홍콩이라든 중국 증시가 꺾이면은 제로 소멸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내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완화 정책이 내일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도 중국 리오프닝은 내일까지 단기적으로 고점 찍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홍콩 증시도 중국 증시도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 그럼 다음 주가 보면은 10일 2주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조정이 이어지고 그리고 10일 3주차 이때 그러니까 FOMC 지나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때 이제 진짜 찐 반등이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을 빠르게 도달하게 보겠습니다. 예.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방역 완화 지침 10대가 발표가 될 텐데 뭐 요거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올 거고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건 깜짝 더 놀라운 방역 완화. 그냥 다 풀어주는 거죠. 그냥 마스크 쓰지 마라. 뭐 이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언론들이 예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내 언론에서조차도 지금 10대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이번 주 특히 내일 항생 증시가 단기 고점 찍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 좀 뭔가 조정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부터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고 같이 쫓아가거나 또 떨어질 땐 떨어지고 같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거고 억울하지도 않은데
어제는 사실 너무 특이한 경우가 나와가지고 저도 조금 놀랬거든요. 어제는 진짜 기술적 반등 한 번이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질질질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 과연 또 이럴 때 또 떨어질 때는 또 커플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아마 국내 증시 기술적 반등은 오늘도 안 나올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나오더라도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중국 증시 관련된 주식은 계속 그냥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도 좋다. 일단 단기적으로 과열권은 내일 정도 다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차익을 보고 팔고. 그리고 나서 중국 증시 같이 돌아가는 거 패턴 보면서 한 일주일 좀 쉬었다가 나중에 또 들어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수익 챙기고 가자. 내일까지 예, 그렇죠. 라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또 다른 정보를 보려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보면 네, 좋을까요?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네. 녹색 밴드 아까 나갔고 오늘 장 끝나고 3시 40분에 너튜브에다가 여러분 MBN 신광선 검색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N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